여러분, 혹시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히 가을철 아침 저녁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이런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가을과 겨울철 뇌졸중 환자가 여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게 더 무섭지요. 혹시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얼마 전 74세 어르신 한 분이 아침 산책 중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을 잘 못하게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얼굴 한쪽이 내려앉고 발음이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결과는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아 큰 후유증은 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언어치료와 재활운동을 꾸준히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고 대응이 늦으면 평생 후유증을 남깁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크게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뉘죠. 둘 다 무서운 병이지만 특히 뇌경색은 환절기에 기온이 떨어질 때 발병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면서 좁아져 있던 혈관이 결국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뇌졸중의 무서움은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뒤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뇌세포가 급격히 죽어버려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초기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건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꼬이는 것입니다. 또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제가 예전에 만난 60대 여성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고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혈압이 올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곧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었고 빠른 시술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동안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듯 뇌졸중은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하고 흡연이나 음주, 운동 부족도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증상을 알아차리면 곧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절대 집에서 참거나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늘 강조합니다. 뇌졸중은 응급질환 중에서도 가장 빠른 대응이 필요한 병이라고요. 어떤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면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아침 저녁 기온이 떨어질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히 활동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야 합니다. 전 유지도 중요합니다. 얇은 옷을 겹쳐 입고 특히 머리와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평소 고혈압이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매일 기록해두는 게 가장 좋은 예방 습관이 됩니다. 얼마 전 신경과 외래에서 만난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가족이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발병 후 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 혈전 용해제를 맞고 큰 후유증은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술도 거의 안 하고 혈압약도 먹었는데 왜 이런 게 생기나요? 사실 뇌졸중은 단순히 혈압 하나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흡연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쉽게 형성하게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막히거나 터지기 쉽습니다. 즉, 여러 위험 인자가 함께 작용해 발병하는 것이지요.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종 세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은 배삼부 90mmH 이하, 당화 혈색소는 7% 이하, LDL 콜레스테롤은 100기가구글 DL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생선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사과, 배, 고등어 같은 제철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사과와 배는 풍부한 섬유질이 혈관 건강에 좋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요.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더 좋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다섯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Q&A 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잘 안 나오면 다 뇌졸중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저혈압이나 일시적인 어지럼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상의 양상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냥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과 일시적 허혈 발작은 어떻게 다르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시적 허혈 발작은 뇌혈류가 잠깐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시적 허혈 발작을 겪은 환자의 3분의 1은 몇 달 안에 뇌졸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금방 좋아져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더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위험이 더 큽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함께 있으면
위험이 훨씬 높아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철저히 예방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집에서 기다려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병원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동 중에 증상이 더 심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 국내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로 꼽히지요. 계절별 발생률을 보면 가을과 겨울철 환자가 확연히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10월에서 12월 사이 뇌졸중 발생률이 여름철보다 약 1.8배 높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뇌졸중 발생률이 6-7%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이지요. 이런 연구들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환절기,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루틴이 도움이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기지개를 켜세요.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야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혈액을 희석해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해가 어느 정도 떠서 기온이 오른 뒤에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벽 차가운 공기는 혈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지요. 운동은 하루 30분,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단은 가능한 한 싱겁게, 채소와 과일 위주로 드시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짠 음식, 튀긴 음식, 단 음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혹은 가벼운 산책 같은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정기검진입니다. 특히 뇌 MRA, 자기공명혈관 조형울 같은 검사를 통해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기 발견이 곧 예방인 셈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72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뚝뚝 끊기며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급히 병원으로 모셨는데 진단 결과는 뇌경색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증상 발생 후 곧바로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빠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처지는 증상입니다. 이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AST라는 단어인데요. F는 face, 얼굴의 한쪽이 내려앉는지 보는 것이고
A는 벨리, 힘이 빠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해지는지를 확인하고, T는 타임,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증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역시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두통은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법을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한 혈압 관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빨리 발견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5기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을 다 마시는 습관을 고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혈관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갑자기 무리하는 것은 위험하니 반드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치며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명상이나 규칙적인 취미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잘 생기게 만듭니다. 술 역시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지요. 따라서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며 음주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가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결국 미래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뇌졸중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을철 아침 저녁 기온이 떨어질 때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 증상은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고 싱겁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금연과 절주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L19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신경과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단 1분 1초가 뇌세포를 살리느냐, 잃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혹시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 분, 갑자기 쓰러지신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킵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정보 제공 목적이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